오늘은 2025년 5월 CKJ에 실린 네이라 연구팀 논문을 바탕으로 마그네슘 섭취가 신장 기능 감소 그리고 만성 신부전, 심혈관 질환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영상은 노트북 L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 근거 음성 파일을 만든 후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70대 노년층의 마그네슘 섭취와 신장 건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 클리니컬 키드니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네이라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맞습니다. 10년 동안 약 2,700명의 건강한 노인분들을 추적 관찰했다고 하죠. 네. 이 연구가 헬스 ABC라는 꽤 알려진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썼어요. 참가하신 분들이 연구 시작할 때는 다들 건강하신 70대 분들이었고. 시작 시점에는 건강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건강 상태가 변화하는지 지켜본 거죠. 이런 걸 보통 저희가 코호트 연구라고 부릅니다. 네, 코어트 연구. 네,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분들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 중간값이 한 278mg 정도였어요. 278mg.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마그네슘 하면 심장 건강이나 근육 이완 이런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 연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결과는 의외로 신장 건강과의 관련성이었다면서요? 마그네슘 섭취가 정말 신장에 도움이 됐나요? 네, 결과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은요, 10년 뒤에 신장 기능이 30%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빠질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30% 이상 감소 위험이 낮아졌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가장 많은 상위 25% 그룹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하위 25%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이 위험이 무려 46%나 낮았습니다. 46%요? 와,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럼 그 만성 신장 질환 CKD라고 하죠. 네, CKD. 그게 새로 생길 위험은 어땠어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CKD 발병 위험도 아주 비슷한 경향을 보였어요. 마그네슘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CKD 발병 위험이 약 33% 낮았습니다. 33%?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는 게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또 CKD를 예방하는데 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 거죠. 와, 신장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하면 심혈관 건강을 떠올리는데 그쪽 결과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상대로 심장에도 효과가 있었나요? 바로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연구에서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걸 다 합쳐서 봤을 때는요. 네네. 마그네슘 섭취량과 아주 뚜렷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약간 의외인데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뇌졸중 발병 위험은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확실히 낮았어요. 뇌졸중이요? 네. 그런데 다른 심혈관 문제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것과는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심혈관 전체라기보다는 뇌졸중이라는 특정 질환하고 좀 더 관련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허허, 그렇군요. 신장에는 전반적으로 좋고 심혈관 쪽은 뇌졸중에만 참 효과가 보인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연구진들은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자체가 혈관 기능을 좋게 한다거나 염증을 줄여서 신장을 직접 보호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고요. 마그네슘 자체의 효과. 네. 다른 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곡물, 견과류, 녹색 잎채소 같은 것들. 네, 건강한 음식들이죠. 그렇죠. 이런 건강한 식단 자체가 주는 이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마그네슘 말고도 좋은 영양소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란 요인일 가능성이군요. 이게 정말 마그네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건강하게 먹는 습관 때문인지 이걸 다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연구팀도 뭐 총 칼로리 섭취량이나 칼슘, 인 같은 다른 미네랄 섭취량도 다 고려해서 분석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관찰 연구는 그 태생적으로 A가 B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식이설문지가 얼마나 정확한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기억에 의존해야 하니까. 네. 또 측정하지 못한 다른 생활 습관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고요. 그렇군요. 연구 중에 혹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 같은 건 없었나요? 뭐 특정 그룹에서 효과가 달랐다거나. 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액 속에 FGF23라는 물질이 있어요. 미네랄 대사를 조절하는 인자인데 이 FGF23 수치가 낮은 사람들한테서요. 네. 마그네슘 섭취를 늘렸을 때 CKD 위암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 FGF23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효과가 더 컸다. 흥미롭네요. 네, 이게 낮다는 건 어떤 특정 대사 상태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특정 그룹에게 마그네슘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준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노년층에서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만성 신장 질환이 생길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혈관 질환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였지만 뇌졸중 위험 감소와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단순히 마그네슘 많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혹은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 말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 해답을 찾는 영상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